네, 9구단 출력하는 건데요. 2단, 3단, 4단 해서 9단까지 출력하는 거 만들어 보자 라고 드렸습니다. 그냥 바로 할게요. for문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while문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for문으로 하는 거는 어제 했었으니까 while문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변수를 x, y로 할게요. 2단부터 출력을 할 거죠. 여기 2단, y 우리 몇 단까지 할 거예요? 9단까지 할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로 조건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9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혹은 어떻게 1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드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몇 단이냐? 2단, 3단, 4단 이렇게. 그리고 이 중간에 뭔가 할 일이 있고요. 여기 뭔가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빈칸, 빈줄 하나.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군요. 빠뜨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x를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 거를 빠뜨렸죠. 일단 이렇게. 이게 바깥쪽 껍데기예요. 바깥쪽 껍데기. 2단. 그 다음에 x를 증가시키고 빈줄 하나 만들고 다시 올라가서 3단 출력하고 증가시키고 빈줄 하나 만들고. 그죠? 뭐 요거 두 개는 순서를 바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죠? 빈칸 먼저 만들고 x를 증가시키고 빈칸을 만드나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할까요? 2단 출력하고 빈줄 하나 출력하고 증가시키고 3단 출력하고 빈줄 하나 출력하고 증가시키고 4단 출력하고 빈줄 출력하고 단 증가시키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안쪽 이 안쪽이 뭐냐 하면 이제 실제로 9구단을 출력하는 거예요. 2단이면 2단에 대해서 3단이면 3단에 대해서 4단이면 4단에 대해서. 자, 그럼 이 안쪽에서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변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여기서는 변수가 얼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변수가 1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이렇게 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조건문이 있어야 되죠. y는 언제까지? 똑같아요. 조건은 10보다 작을 때까지 혹은 9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그죠?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은 프린트 하는 거죠. 포매티드 스트링 쓰면 좋겠죠. x 곱하기 y는 이렇게 하고 그 결과 x 곱하기 y라고 하는 결과를 출력해 주면 되죠. 자, 한 줄을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y 값을 증가시켜주는 코드가 필요해요. 그렇죠? 2 곱하기 2를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y를 증가를 시켜서 2 곱하기 2를 출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y를 증가시켜서 2 곱하기 3을 출력을 해야 되고 다시 2를 증가시켜서 2 곱하기 4를 출력을 해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블록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블록인 거고 여기가 같은 레벨의 블록인 거예요. 여기가 같은 레벨의 블록.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안쪽 블록인 거고요. 두 번째 while 루프 안쪽 블록하고 바깥쪽 while 루프 안쪽 블록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 부분을 포문을 써서 포문과 레인지 써서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하셨던 분도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제 여러분 하신 거 받아 보니까 바깥쪽은 while문 사용하고 안쪽은 포문에서 레인지 사용해서 작성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코드 잘 이해되시나요? 다들 잘 되시죠?
자, 그래서 출력을 다 해봤고요. 해봤고, 자, 이번에는 요겁니다. 요거는 조금 다르죠. 2단은 2 곱하기 2까지만, 3단은 3 곱하기 3까지만, 9단은 9 곱하기 9까지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가지를 다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브레이크를 쓰는 것과 브레이크를 쓰지 않는 것 두 가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브레이크를 쓰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브레이크를 쓰는 거는 위쪽 코드에서 조금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while x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자, 우선 몇 단인지를 표시를 하면 돼요. x 단 이렇게 몇 단인지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9구단 출력 9구단 출력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돼요? 빈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x를 1을 증가시켜서 그 다음 단 2단을 출력했으면 그 다음에는 3단 그 다음에 3단을 출력했으면 그 다음에는 4단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랑 똑같죠. 2단부터 그럼 여기 2 네, 이렇게 하면 2단부터 자, 그럼 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제 y 곱하기 1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x가 2일 때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죠. 브레이크를 쓰는 것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조건은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고요. 일단 9구단을 먼저 출력을 해요. 똑같죠? 곱하기는 무엇? 이렇게 x 곱하기 y는 x 곱하기 y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했는데 if 만약에 x와 y가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출력하고 있는 단과 그 다음에 거기에 곱해지는 숫자가 같으면 그럼 이때 뭐 하겠다? 브레이크 하겠다. 이게 뭐냐면 안쪽 while 루프 안쪽 while 루프만 브레이크를 하겠다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y 값을 1 증가시키겠다예요. 자, 여기도 뒷어쓰기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if는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if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브레이크 한 다음에 증가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죠? 네. 2 곱하기 2를 출력했으면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2를 출력하기 위해서 y를 1에서 2로 증가를 시켜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3 곱하기 2를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2를 출력하기 위해서 y를 1에서 2로 3 곱하기 2 다음에는 3 곱하기 3을 출력하기 위해서 y를 2에서 3으로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들여쓰기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의 블록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력 결과 볼까요? 네, 2단 출력 결과 보세요. 2단이 2 곱하기 2까지만 출력하고 그 다음에 빈줄. 여기 빈줄은 얘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증가가 돼서 3단. 3단은 3 곱하기 1,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빈줄. 이 빈줄은 여기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4단.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결과를요.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할 때는 일단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코드가. x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몇 단을 출력하겠다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 출력을 했으면 빈줄 하나 출력해주고 x는 증가를 시키고 여기까지의 껍데기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1부터 시작을 했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곱해지는 숫자는 1부터 시작하는 거는 맞아요. 1부터 시작하는 거는 맞고 여기에서 y가 어떻게 작거나 같을 때까지 뭐보다 x보다 1이 2보다 작죠. 그럼 들어와서 구구단 출력하면 돼요. 그리고 증가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2보다 같거나 작은지 같거나 작으면 들어와서 출력하면 돼요. 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프린트 하는 거죠. 구구단 프린트 하는 거예요. 구구단 프린트 했으면 무엇을 하자? y를 증가시키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조건식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x 곱하기 y는 x 곱하기 y. 네, 실행 결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들? 자, 제일 처음에 볼게요. x가 2부터 시작을 했죠. x는 2. 조건을 만족하니까 들어와요. 그죠? 들어왔어요. 2단. 이 부분 출력한 거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얼마? y는 1. y는 1. 조건을 볼까요? 조건은 y가 x보다 작거나 같은지 y가 x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조건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을 하죠? y를 증가시켜요. y를 증가시켰으니까 y가 얼마가 됐을까요? 2가 됐겠죠. 그쵸? 여기서는 어디로 가요? 자, 여기 요만큼이 끝난 거잖아요.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요? 이거는 반복문이란 말이에요. 반복문이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한 번 더 조건을 검사를 하죠. 무엇을 검사를 해요? y가 x보다 작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잖아요. 그죠? 작진 않지만 같잖아요. 같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출력 2 곱하기 2를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증가를 시켰어요. 이제 y가 얼마가 됐어요? y는 3이 됐어요. 그리고 조건 검사를 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조건 검사하러 올라가서 y가 3이 x 2보다 작거나 같은지 검사해서 검사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빈줄 출력하는 게 있어요. 빈줄. 그리고 뭐가 됐어요? 이때 x가 1이 증가가 됐어요. 이때 x가 3이 된 거죠. 이해되죠? 자, 이제 바깥쪽 while도 끝났네요. 바깥쪽 while도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아요?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는 비교하는 게 뭐예요? 얘가 x가 10보다 작은지를 비교하는 거죠.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출력하는 거예요? 3단 하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y가 다시 얼마부터 시작을 해요? y가 다시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겠죠. 다시 들어와서 3 곱하기 1. 그 다음에 증가가 돼서 3 곱하기 2. 다시 증가가 돼서 3 곱하기 3. 3 곱하기 3까지 한 다음에 뭐가 됐어요? y가 4가 된단 말이에요. 4가 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검사하러 가는 거예요. 4가 3보다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 아니니까 내려와서 빈줄. 여기 빈줄. 그리고 x 증가. x가 증가가 되니까 x는 그때서야 4.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그 if문과 브레이커 없이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잘
다들 잘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들, 변수를 사용하시는 방법, 조건문 만드는 방법, for문과 while문을 이용한 그 반복문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2장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 타입들,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와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네, 그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로 다시 가세요. 구글 드라이브 지금 파일 저장하고 있는 그 위치로 가셔가지고요. 가셔서 New 하시고요. 구글 컬앱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먼저 바꿀까요? 제목은 파이썬 저희 6번째인 것 같아요. 6번 리스트, 6번 리스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작성 만들어지신 분은요. 여기 연결부터 해주세요. 연결. 네. 자, 연결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텍스트 셀 하나 더 만들어서요. 리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텍스트 셀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리스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란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 자바의 어레이 리스트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레이 리스트가 뭐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레이 리스트 인티저 그러면 정수들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었고요. 어레이 리스트 뭐 스트링 그러면 문자열들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가 있었고, 어레이 리스트 뭐 오브젝트 그러면 어떤 타입의 객체든지 간에 모든 타입의 객체들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게 파이썬에는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스트. 자, 리스트에서 그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우선 엘리먼트, 요소, 원소, 요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리스트에 저장되는 각각의 값, 하나의 값들을 리스트의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리스트의 엘리먼트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인덱스. 리스트에서 리스트의 값들, 원소들이 저장된 위치. 이거는 숫자예요, 숫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죠. 자바에서 배열이나 어레이 리스트도 전부 다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원소들을 찾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파이썬에도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바와 파이썬과
자바와 파이썬의 리스트 동일합니다. 리스트의 인덱스는 무엇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한다. 제가 굵은 폰트로 썼죠. 굵은 폰트로 썼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는 어떻게 될까요? 원소 개수 빼기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리스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원소들을 추가, 삭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왜 하느냐 하면 파이썬에는 튜플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튜플과 다른 점이에요.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말씀을 드릴 텐데 튜플은 여기까지는 리스트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즉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고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가 있고 여러 개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 이런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는 원소 개수 빼기 1이고 동일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튜플은 한번 원소들이 저장이 되면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거나 기존에 있는 원소를 삭제하거나 어떤 특정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변경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튜플이에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리스트고요. 추가, 삭제,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리스트, 추가, 삭제, 변경을 할 수 없는 배열이 튜플. 요게 나눠져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리스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노트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리스트 만드는 방법. 숫자들을 저장하는 리스트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넘버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숫자 5개를 저장하는 리스트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랜덤하게 만들어 볼까요? 1, 20, 3, 40, 7 이렇게 대충 만들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었어요. 숫자 5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예요. 자, 출력해 볼게요. 출력하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실행했습니다. 출력하시는 방법은 프린트문 안에서 이렇게 혹은 이렇게만 둘 다 똑같죠? 둘 다 똑같습니다. 그죠? 네.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출력을 하면은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대괄호를 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원소들을 쭉 나열을 해줘요. 그리고 원소들은 무엇으로 구별을 해요? 쉼표로 구별을 해줘요. 그리고 끝날 때 끝나는 대괄호를 이렇게 써줘요. 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 파이썬 노트북 IPY 노트북 MB라고 하는 이 파일에서는 코드 셀에서 가장 마지막 문장이 식이면 변수나 어떤 값이나 리턴 값이 있는 함수의 호출이나 그런 익스프레션이 되면 그 평가한 결과, 즉 변수에 있는 값, 함수의 리턴 값 그런 것들을 바로 출력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냥 굳이 프린트 안 쓰셔도요. 그냥 변수 이름만 쓰셔도 파이썬 노트북에서는 바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파이썬 노트북이 편리한 점이에요. 프린트 그냥 이렇게 변수 이름만 쓰면 바로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 뭐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주석으로 하지 말고요. 코드셀, 저기 텍스트 셀로 써드릴게요. 자, 리스트 만드시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죠. 가장 쉽게 만드시는 방법은 대괄호 안에다가 그 값들을 그냥 나열만 하면 돼요. 이게 가장 그 쉬운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이고요.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넘버스. 타입 뭐라고 나오죠? 타입 리스트라고 나옵니다.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자바에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던 것처럼 파이썬에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 자바보다 훨씬 편하죠. 그냥 변수의 이름만 딱 쓰고 대괄호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대괄호.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인덱스를 사용해서 리스트의 원소를 사용 읽기 쓰기 원소의 값을 읽어드리거나 원소의 값을 변경하거나 원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개념이에요. 알고 계신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위쪽에 넘버스 다시 한 번만 출력을 해볼게요. 넘버스 다시 한 번만 출력을 해보면 얘가 넘버스예요. 1, 23, 47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5개의 원소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1, 20, 3, 40, 그리고 마지막에 7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덱스는 이 위치,
화살표로 할까요? 여기 이 위치에 인덱스가 얼마?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인덱스 1번, 여기가 인덱스 2번, 여기가 인덱스 3번, 여기가 인덱스 4번이에요. 인덱스 1번을 찾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덱스 0번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시작 위치에서 원소가 들어있는 칸 하나를 읽어드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numbers, index 0번 이렇게 하는 거죠.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가 얼마예요? 1이죠. 1. 그죠? 그러면 리스트에 인덱스 마지막 원소, 인덱스의 마지막 원소는 어떻게 해요? 인덱스의 마지막 원소. 마지막 원소는 인덱스가 몇 번이에요? 인덱스가 4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 칸, 여기서 한 칸, 여기 요만큼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요만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넘버스 몇 번? 4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뭐라고 나오죠? 7이라고 나오죠. 7. 어려운 거 없죠. 우리 다 자바에서 한 거랑 똑같잖아요.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을 하고 인덱스의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5 빼기 1. 그래서 인덱스가 4번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자바에 없는 특징이 있어요. 자바에 없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수 인덱스를 제공을 해요. numbers -1이라고 해보세요. numbers -1이라고 하면 똑같은 값을 주죠. 이게 그 파이썬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음수 인덱스는 여러분들 음수 인덱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양수 인덱스는 요 인덱스가 있는 위치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0번, 인덱스 0번 그러면 요 시작 위치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인덱스 4번이다 그러면 여기 시작 위치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한 칸.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음수 인덱스는 어떻게 붙어 있는 거냐? 음수 인덱스는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붙어 여기에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예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붙어 있는 위치가 0, 1, 2, 3, 4에서 거꾸로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드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1이 있는 위치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1이 있는 위치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음수 인덱스는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런 경우에 리스트에서 끝에서 두 번째 원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끝에서 두 번째 원소를 찾아라.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죠. 두 가지 방법.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거기서 빼기 2를 하면 가장 마지막 원소고 여기서 한 번 더 빼기 2를 하면 끝에서 두 번째 원소겠지 라는 뜻이 되겠죠.
몇 번? 3번. 끝에서 두 번째 원소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인덱스가 몇 번이에요? 3번. 3이라고 하는 인덱스는 5 빼기 2를 해주면 3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뭐 그냥 끝에서 두 번째 어때요? 편하죠? 끝에서 첫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음수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40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자바도 마찬가지고요. 자바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마찬가지인데 인덱스를 그 원소가 들어있는 그 한 칸의 시작 위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작 위치라고. 그리고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 위치에서 한 칸에 있는 값을 읽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도 인덱스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여기도요. 여기도 인덱스가 있는 거랑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5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5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려고 해보면 값이 있어요? 없어요? 5번 위치에서는 읽어드릴 값이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numbers 5번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에러예요. list index out of range. 인덱스 에러라고 하는 거를 발생시킵니다. 인덱스 에러. 그러니까 5번 위치에서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 한 칸을 읽어드릴 원소가 없다. 인덱스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덱스의 개념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자바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건 주석 처리할게요. 에러를 남겨두면 안 되니까 얘는 인덱스 에러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덱싱에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슬라이싱. 요거는 자바에 없는 개념이에요. 위쪽까지는 인덱스 0번, 인덱스 4번 이렇게 사용하는 개념은 자바랑 똑같고요. 자바랑 약간 다른 점이 음수 인덱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달랐던 점인데 그 음수 인덱스의 위치를 0, 1, 2, 3, 4 끝에서부터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슬라이싱은 자바에 없는 개념인데요.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를 먼저 하고 자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어떻게 출력을 했죠? 잘라주는 거예요. 20번, 3번, 40번 이렇게. 자, 근데 어떻게 잘렸을까요? 어떻게 잘렸을까요? 볼까요? 1번 여기 인덱스 1이라고 있죠. 인덱스 1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자른 거예요. 조금 다른 색깔로 할까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끝나는데 어디예요? 4번. 4번 어디 있죠? 4번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어디만 남았어요? 이렇게 남았어요.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잘라주세요 라고 하면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까지는 포함이 되고요. 인덱스 4번에 있는 거는 포함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왜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정말 칼을 가지고서 칼로 싹둑싹둑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 1번 위치에서 싹둑 하고 자르고요. 인덱스 4번 위치에서 싹둑 하고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1번부터 4번까지니까 4 빼기 1이니까 몇 개? 3개 원소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 둘, 3개 원소만 들어있는 거예요. 요렇게 잘리는 것을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리스트가 있고요. 어떤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에서 시작하는 인덱스와 끝나는 인덱스 이렇게 사용하는 요게 슬라이싱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요게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가 스타트는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end는 포함하지 않는 범위의 인덱스 위치의 원소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슬라이싱이에요. 1번부터 시작해서 4번보다 작을 때까지 1번, 2번, 3번 위치에 있는 1번, 2번, 3번 위치에 있는 원소들을 선택하는 방법. 그게 그 슬라이싱이에요. 자, 슬라이싱에서 스타트가 생략되면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부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얘기하면 스타트부터 0번부터 인덱스가 end보다 작을 때까지 이런 범위의 원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end가 생략이 되면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까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스타트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원소까지. 이거는 원소의 개수마다 그 인덱스가 달라지니까. 그죠? 마지막 원소까지 그 위치까지가 그 마지막 원소의 개수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원소 개수만큼 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범위의 모든 원소들을 선택하는 거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슬라이싱의 결과는 새로운 리스트다. 슬라이싱을 인덱싱을 하게 되면 원소 하나를 뽑아내면 그거는 값이에요. 값. 원소 하나를 끄집어내면. 근데 슬라이싱을 통해서 잘라낸 것은 그건 리스트예요. 리스트.
요거는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몇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볼까요? 스타트를 생략하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스타트를 생략하는 경우. 자, 저기에 있는 넘버스에서 스타트 생략하고요. 스타트 생략하고 2번까지, 3번까지만 할까요? 이거 몇 개 나올까요? 원소의 개수. 이렇게 자르면 원소 몇 개 나올까요? 앞에 뭐가 생략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0이 생략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3 빼기 0. 원소 몇 개? 원소 3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자른 거냐면 0번부터 몇 번까지? 3번까지. 3번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3개 있는 거죠. 실행해 보세요. 1, 23이라고 하는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됐죠. 여기 출력 결과 보세요. 출력 결과를 보시면 대괄호 1, 20, 3, 그 다음에 대괄호.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다? 대괄호와 대괄호로 묶여져 있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다? 리스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트. 되셨습니까? 네. 요게 요 두 번째 설명 드린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요거 말로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원소부터 3개를 선택하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부터 순서대로 3개. 앞에서 3개만 선택하자. 리스트에서 앞에서 3개만 선택하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리스트에서 끝에서 3개만 선택하자. 리스트에서 끝에서 3개의 원소를 선택하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numbers 이거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끝까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 하나, 둘, 3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몇 번? 2번. 그죠? 그래서 여기를 2라고 쓰셔야 돼요. 2. 네, 이해되십니까? 자, 저거 두 개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요거를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칼로 자르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인덱스 1번부터 그죠? 인덱스 4번까지 4번이 있는 위치가 여기라 그랬죠. 4번까지 이렇게 자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있는 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질을 2번을 한 거예요.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칼 1번, 여기서 칼 1번, 2번 칼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온 거죠. 그게 이렇게 생긴 리스트.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밑에 있는 거는 칼질을 몇 번 한 거냐면 칼질을 한 번만 한 거예요. 어디에서?
3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3이 어디 있어요? 인덱스 3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칼질을 한 번만 한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덩어리가. 이쪽 덩어리가 있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덩어리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가 있죠. 그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왼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를 여기서 칼질을 해서 요렇게 가지고 오겠다. 요렇게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한 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요거는 어디에서 그 리스트를 자른 거예요? 인덱스 2번 여기서 자른 거예요. 인덱스 2번 여기서 싹둑 하고 자른 거예요. 인덱스를. 근데 그때 어디를 선택하겠다? 거기서부터 끝까지 선택하겠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선택하겠다. 그래서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만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말로 구구절절히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싹둑싹둑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에서 인덱스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 생각하시고 그리고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개념은 싹둑싹둑 잘라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네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도 우리는 음수 인덱스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을 볼게요. 끝에서 세 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게요. 끝에서 세 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보면 여기 그럼 몇 번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를 해야 될 건지 우리가 이거 계산한 거죠. 원소가 5개가 있는데 끝에서 3개면 2, 3, 4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2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끝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끝에서 세 번째,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끝에서 세 번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렇게만 하면 끝에서 세 번째에 있는 원소였잖아요. 끝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끝에서 세 번째에 있는 원소였죠. 그죠? 거기에서부터 끝까지라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음수 인덱스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끝에서 매일 제일 끝에 있는 원소를 찾겠다.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원소를 찾겠다. 혹은 끝에서 두 개, 끝에서 3개를 찾겠다. 원소의 개수가 몇 개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5개짜리 리스트든 10개짜리 리스트든 100개짜리 리스트든 끝에서 몇 개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수 인덱스는 앞에서부터 몇 개 이렇게 잘라낼 때 양수 인덱스를 쓰시면 편하고요. 음수 인덱스는 끝에서부터 몇 개 이렇게 사용하실 때 편리한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어떤 경우에 양수를 사용하면 편하고 어떤 경우에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면 편한지. 자, 요것도 그 자르는 개념으로 보면 마이너스 3번 위치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3번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싹둑하고 자른 거예요. 싹둑하고 잘라서 어떻게? 여기서부터 자른 위치에서 끝까지를 선택하겠다죠. 자른 위치에서 끝까지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되셨습니까? 질문 있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그죠? 예, 슬라이싱 설명드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린 걸 제가 몰랐어요. 한 가지만 더 저희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슬라이싱의 결과는 새로운 리스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이거 뭔지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개의 결과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스 0번이라고 하는 거. 결과가 뭐죠? 자, 이 결과는 이거는 슬라이싱이 아니라 인덱싱이에요. 인덱스 0번 위치에 있는 원소 하나를 찾아주세요. 여기가 인덱스 0번이잖아요. 그죠? 인덱스 0번 위치에 있는 한 칸에 있는 값 하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인덱싱의 결과는 원소 값이에요. 값. 여기서는 인트죠. 인트.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numbers 0번부터 1번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건 슬라이싱이에요. 슬라이싱. 얘는 뭐죠? 출력해보세요. 여기 출력된 결과와 여기 출력된 결과 다른 거 아시겠어요? 여기는 1이라고만 했지만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대괄호 1, 대괄호 이렇게 했죠. 무슨 뜻일까요? 출력된 모습이 다르잖아요. 위쪽은 인트고 아래쪽은 뭐예요? 리스트. 맞아요. 리스트. 배열이라고 하는 용어에 익숙하시죠?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맞아요. 이거는 원소 한 개짜리, 원소 한 개, 원소가 한 개인 리스트인 거예요. 리스트. 그러니까 얘는 슬라이싱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인덱스 0번에서 인덱스 1번까지를 슬라이싱을 한 거죠. 그럼 뭐가 돼요? 리스트인 거예요. 원소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인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건데 1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인 거냐 아니면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인 거냐. 클래스가 다르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다르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덱싱의 결과는 값이고 슬라이싱의 결과는 새로운 리스트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요.